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역세권이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도심과 연결하는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인데요. 특히 공동체 회복을 위해 이웃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전 패스형 철도 여행 상품 네일로의 성지였던 순천역 주변은 역전시장 쇠퇴와 함께 역세권 전체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KTX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역 건너편 안심거리 500m를 지나 동천 테라스에서 배를 타고 정원 박람회장 호수 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지와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한다는 순천시의 계획이 실현되는 중간지대가 바로 순천 역세권인 셈입니다. 34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에 끝나면 역세권 마을 단위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태수도 순천의 콘텐츠 마케팅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에 개관할 역세권의 랜드마크 생태 비즈니스 센터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히 역세권 도시재생에 참신한 아이디어는 역전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회복시킨 점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 하면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만나게 됐잖아요.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만나고 나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극장이랄지. 역전 시장 상인들이 환자 대부분이라서 순천에서 가장 일찍 문을 여는 병원, 프랑스에서 농사를 배우러 순천에 온 청년, 청춘창고 창업자 등 14명의 주민 인터뷰가 담겼고 10월에는 2권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이 역세권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을 가든 순천 구도심을 가든 신도심을 가든 모든 그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순천 역세권이 재개발이 아닌 진정한 도시재생으로 성과를 내면서 순천만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광양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추가로 짓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투자심의협의회를 거쳐 광양 율촌산업단지 4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한라 IMS로부터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2025년까지 해당 부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리튬 생산 공장과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측은 이번 공장 증설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생산은 연간 8만 톤,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에서만 연간 15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제4회 지방시대 워크숍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지방시대 워크숍은 이정현 전략기획위원장 등 국가균형발전기획단 70여 명이 지방의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산업 육성과 지방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에 이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본 데 이어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 등 전남 동부 지역의 산업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빗물 저장 시설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이 빗물을 머금게 하면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고 급할 땐 소방 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처음 순천에서 진행된 물모이 실험 현장에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의 한 야산에 나뭇가지로 둘러싸인 작은 구덩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순천소방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작은 빗물 저장 시설 물모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마른 토양과 삼림을 타고 확산되는 산불. 빗물을 모아놓으면 주변이 촉촉해져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엔 소방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산불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조성하기로 했고 많이 조성해서 산불 대책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물모이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모아 홍수나 토사 유출을 예방하고 폭염 시 지하수 증발도 막는 등 다양한 생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과 나뭇가지 등 친환경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렇게 물모이에 빗물을 모아두면 산불 예방은 물론 야생동물의 휴식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모이의 효과는 이미 타국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물모이를 한 10만 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방지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물모이로 복구를 해서 아주 살림이 더 빨리 자란 사례가 역대급 가뭄으로 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크고 작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방법인 물모이가 새로운 산불 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드론을 이용한 항공 관제로 국내 최초의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넓은 권역과 많은 인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일 박람회장 상공에 드론을 띄우고 있으며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론이 현장에 도착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안전요원이 목걸이형 카메라로 환자의 상태를 전송해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또 미아나 음주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드론 안전관제 시스템이 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광양 금호대교 인근의 복합문화공간 파크 1538 광양 착공식을 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크 1538 광양은 지역명과 연계해 빛의 물결 콘셉트가 적용된 지상 4층 규모로 홍보관과 교육관이 함께 들어섭니다. 특히 파크 1538 광양에는 광양제철소의 역사는 물론 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소재 전시 공간과 미술관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일대에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해남경찰서가 한 달여 만에 구속한 외국인 마약 사범은 15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원룸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합성 마약인 야바를 태워 흡입하고 있습니다. 알약 형태의 마약인 야바 900개와 현금 5천만 원도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태국 국적인 이들은 광주 전남 마약 공급 총책으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태국인들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자신들도 투약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가 처음으로 마약 판매책 등 5명을 검거한 것은 지난 3월 말. 이들 외국인들은 함께 머물고 있는 어촌마을 숙소에서 마약인 야바를 흡입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거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런 전봇대 밑에 있는 장갑 속에 현금과 마약을 넣고 거래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시작된 마약 거래는 점차 대면 거래로 대범해졌습니다. SNS 등으로 이제 서로 거래를 통화를 주고받고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는 차량 등을 이용해서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심야 시간대에 거래를. 판매책과 공급책 등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광주 전남 3곳에서 한 달여 만에 외국인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우리 형사들이 1개월에 걸쳐 차량 이동 데이터 등 자료를 수집, 분석, 추적하여 15명을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공급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제57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화려하게 개막합니다. 올해로 57회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내일 오전 8시 30분 충민사, 고소대 등지에서 재래 행사를 시작으로 통제형 길놀이, 불꽃쇼와 멀티미디어 쇼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대 행사 프로그램들로 오는 7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특히 올해 주 행사장을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하고 통제형 길놀이도 안전을 고려해 이순신 광장에서 진남관을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로 동선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1년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서민 체감도가 높은 식료품과 공공요금, 외식 품목 등의 물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계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요 사찰에서 입장료처럼 걷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내일부터 없어집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남에서는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 순천 송광사 등 사찰 13곳에서 문화재 관람료 면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하고자 5.18 민주화운동을 극화한 연극 5.5 금남식당을 공연합니다. 오는 9일까지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과 단결의 공동체 정신을 주먹밥이라는 소재로 엮어낸 연극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주말인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는데요.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내일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 예상되고요. 어린이날인 모레도 비와 함께 최고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광양 15도, 순천 14도, 한낮 기온은 여수는 18도, 순천 19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뱃길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15분, 간조 시간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에서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이용해 전국 최초로 햇빛 아동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해마다 지급 액수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 99메가와트급 신안군 임자도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의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이익금 일부는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전단지 건설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안에는 모두 5개 섬 지역에서 37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건설됐고 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에 이어 이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2,200여 명, 한 사람에게 연간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저희가 금수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신안군에 살아서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단지와 기존 발전단지의 수익금 일부를 발전단지가 건설되지 않은 섬지역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충분치는 않지만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량이 증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자회견이 전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오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해온 건설노조를 정부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죄와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한 건설노조원이 분신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산단 입주기업 공장장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만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낙포부두 개축 공사를 두고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웃장이 K관광마켓 10선에 포함돼 정부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육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견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 풍물시장과 광주 양동시장, 순천 웃장 등 K관광마켓 10선을 선정했습니다.